똑똑하게 결혼하려면 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입니다. 오늘은 어장남이 있으면 결혼이 힘든 이유. 자, 왜일까요? 일단 어장남이라는 건 뭐예요? 내가 교제를 그만두지도 않고 그렇다고 결혼도 안 하고 무려 이런 식으로 작게는 몇 달, 보통 2년, 3년, 심지어는 5년 정도를 교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분들이 왜 결혼을 안 하고 연애만 하고 있을까요? 그거는 이분들도 알고 계신 거예요. 연애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남자지만 현실적으로 결혼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. 그런데 감성적으로 맞으니까 정리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. 그렇다면 왜 현실적으로 결혼이 힘들까요? 즉,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서로들 만나서 여행 가고 뭐 밥 먹고 뭐 촛불을 켜놓고 뭐를 하고 노래를 하고 이거 다 맞아요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감성적인 거, 필, 코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나의 남편으로서 가정을 일구기에는 쉽게 얘기하면 능력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데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? 그거는 그만큼 정들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며느리는 하나 아래로 보고 사위는 하나 위로 봐야 되는데 나보다 조금 나은 남자가 아니라 능력면에서 나은 남자가 아니라 나보다는 조금 아래쪽이야. 그래서 내 등에 업히는 형국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? 이 남자분들은 굉장히 이 여성분한테 올인합니다. 저는 결혼정보사에 있으면서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. 예를 들면 모 여대를 나오고 집안도 좋고 정말 늘씬하고 외모가 여성스럽고 수려해요. 그래서 저는 이분이 가입할 때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. 그런데 웬걸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애프터를 잘 받더라고요. 그리고 잠깐 교제도 들어가요. 그런데 가입 기간 1년이 끝나도록 저희가 21, 7명 해줬나? 미팅 반응이 좋으니까요. 그리고 하이 퀄리티로 또 봤어요. 레벨 높게.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여성 뭐 하나가 빠지지도 않아요. 성격도 좋다니까요. 그런데 애프터는 수도 없이 받았고요. 잠깐 뭐 한 달 그 정도씩 연애한 거 있죠. 교제한 거. 요런 거는 한 6, 7명 될걸요. 그런데도 결혼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이 여성이 1년이 끝나고 나처럼 잘해주는 데는 처음 봤대요. 그래갖고 당연하게 결혼을 해야 되니까 반려자를 찾아야 되니까 재가입을 하겠다고 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아니, 내가 이제 결혼 전문가잖아요. 의사면 그 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지 않냐. 근데 나는 해주는 게 자기가 만나길 희망하는 사람들을 가입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만나도록 그렇게 해준 건데 정말 넘치도록 잘해줬는데도 교제도 잘 되고 하는데 안 된 이유를 나는 납득이 안 된다.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. 그렇지 않으면 재가입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죄송하대. 그래서 내가 그랬어. 혹시 어디 숨겨둔 남자 있어요?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무려 4년째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도 정리했다가 또 다시 또 만나고 정리했다가 다시 만나고 하는 거를 거의 7, 8번을 했대요. 그래서 제가 그 남자분 프로필을 보니까 이 여자분한테 등에 업혀서 살아야 돼. 그러니까 이 여성분도 똑똑하니까 결혼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자꾸 정리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정리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능력 있는 남자들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다 애티튜드도 좋고요. 매너도 좋거든요.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남자만큼 모든 코드가 맞고 거기에다가 이 남자는 이 여성을 여신처럼 떠받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능력남들을 머릿속으로는 다 인정하는데 가슴속으로는 좋아해야 돼. 이 남자 괜찮은 남자야. 이렇게 부르짖으면서도 그 남자가 자꾸 생각나고 그 남자는 어디 가서도 이 여자만한 여자를 못 만나니까 계속 주변을 맴돌면서 연락하고 뭐하고 하니까 또 만나게 되고
되고, 그러면 사람은요 주머니 안에 송곳은 튀어나오거든요. 이 능력남하고 교제할 때요 이쪽 어장남이 없는 거하고요 들키지를 않아도 있으면요 나의 신경과 마음이 다 이 남자한테 안 가는 거가 이 남자도 느껴져요.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흐지부지 끝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. 제가 이 정말 집안 좋고 최고의 모 여대를 나오고 직업도 좋고 키도 크고 아름답고 이 여성을 보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 하면 이러다가 할미꽃 된다 그랬어요. 나이가 혼수라고 할 만큼 중요하고요. 내가 희망하는 일정선 이상의 특히나 위로 올라갈수록 그들도 요구 조건이 꽤 까다롭거든요. 그런데 내가 29에 만나서 30, 31, 32, 33이 됐어. 이제 34을 바라봐. 그러면 나는 할미꽃이 되는 거고요. 지금은 인기녀였지만 나중에는 그런 능력남들이 몇 살까지 하는 커트라인에 걸리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위험한 나이다.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경애 원장이 성혼도 많이 하지만 아직 이혼이 한 명도 없지 않냐. 그거는 눈을 똑바로 뜨고 똑똑하게 결혼해야 된다. 피하고 감성이 맞았는데 4년을 사귀었는데도 현실적으로 결혼이 힘든 남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머릿속으로 이미 그렇게 몇 년 동안 생각하면서 갈등했잖아요. 사람은 결단을 내릴 땐 내려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인생은요 수많은 선택의 결과거든요. 따라서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이 남자분하고 정리하셔라. 그래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새로운 분이 나타났을 때 만날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즉 어장남이 있으면 나의 에너지 100% 중을 그거를 어장남과 능력남한테 나눴어요. 그러니까 화단에 고무 호스로 물을 주는데 이 화단에 물 주는 그 고무 호스가 옆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정작 나의 화단으로 나의 반려자를 만나는 대로 물줄기가 온전하게 다 못 간다는 거죠.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다 보면 나는 할미꽃이 된다. 따라서 머릿속으로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? 그러면 바로 정리하고 돌아서십시오. 그래서 똑똑한 결혼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